저도 벌써 50이 넘었습니다. 51살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주니어라고 이야기하기도 부끄러운 상황이고, 근데 제 뒤를 돌아다 보면 정말로 보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젊은 학자들이 또 없어요. 사회가 변해서 그런 건지 비겁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우리가 그런 거 하나씩 하나씩 바꿔나가는 것이 지금 필요한 노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보수 진영에서 앞을 생각할 때 무엇을 해야 되냐? 사실은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양분화되어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옳은 이야기, 상식에 기초한 이야기를 해도 안 듣는 사람 안 들어요. 그게 과거에는 50%가 안 됐다가 최근에는 50%가 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그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냐?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7월 달에 어떤 일이 있을 거고 8월 달에 어떤 일이 있을 텐데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 그게 맞아 들어가고 정부가 틀렸을 때 그때 조금씩 변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녹여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볼턴 회고록 이후 남북미 관계 조정 방향이요. 네, 볼턴 회고록을 보면은요, 사실 저희가 몰랐습니까? 다 알았어요. 뭔가 잘못된다는 거. 그거를 갖다가 볼턴이 회고록의 형식으로 몇 가지 흘려주니까 아, 그랬다 하는 것이 알려진 거지. 사실 지난 2018년부터 진실이 드러난 거는 이미 2018년부터 드러났지만, 북한이 아주 노골적으로 나타난 것은 지난달 6월 4일이죠. 김여정의 말부터 나왔는데, 그때까지 어떤 기간? 포장된 평화의 기간이었다고 봅니다. 평화가 아닌데 평화인 것처럼 포장을 했던 거죠. 그것이 볼튼에 의해서 나온 거고, 그렇지만 또 볼튼이 밝힌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 진실을 찾아내면 찾아낼수록 문재인 정부의 왜곡된 평화관, 왜곡된 남북관계, 왜곡된 대미관계, 이것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찾겠다는 문제의식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고, 예를 들면 볼턴 회고록에는요, 왜 싱가포르 회담이 6월 12일 날 개최됐는지 안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누군가가 작용을 한 것 같거든요. 그럼 그런 걸 찾아야죠. 그런 걸 찾는 게 학계는 어렵지만 정계 또는 관계, 정보, 여기 아까 이범찬 전 차관님 계셨는데, 아무튼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갖다가 문제의식을 던져줬다는데 볼튼 회고록의 의미가 크다, 그렇게 보고요. 남북미 관계 조정 방안은요, 사실은 뭐 이미 잘못된 거기 때문에 우리의 기본 생각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남북미 관계 어떻게 조정해요? 북한에 대해서는 좀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응하자. 미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애정을 갖자.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는 온정을 갖자. 다 상식선에서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됩니까? 안 되고 있는 게 문제잖아요. 북한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면은 꼼짝 못하고 끌려가고, 미국에 대해서는 왜 이리도 당당한지, 그리고 우리 국민 탈북자에 대해서는 뭔 죄를 졌다고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지, 그런 문제의식 하나하나를 갖고서는 풀어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8, 19년의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실질적 긴장 완화에 도움되지 못했다. 그게 하나의 결론이고, 두 번째 결론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목표가 없었다. 사실 우리가 대북정책 목표라는 것은 북한의 위협을 해소하고 한반도의 실질적인 긴장 완화를 만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통일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구체적인 목표가 없이 일단 관계만 좋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느냐 포장해왔다, 그런 것들이 드러났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 한 가지 여기에서 이쪽 하단에 적은 거는요, 우리 보수라고 해야 되나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분들이 미국에 대해서 또 환상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저는 이건 볼턴이 이야기를 왜 썼는지 의아했는데, 제일 이상한 부분이요, 4.27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많은 내용을 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정상적인 정책이라면은 북한의 비핵화를 조금 더 설득하고 많은 내용을 담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미국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말라고 했습니다. 뭡니까? 핵 문제는 미국이 아직도 해결하려고 해요. 이거는 지금 진보 정부에 대한 불신뿐만 아니라 과거 보수 정부가 있었을 때도 핵 문제만큼 미국이 자신들이 주도하려고 한다. 그건 우리가 알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적었고요. 그런 고민이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미 관계 조정 방향은 사실은 이제 여기서 적었는데 회고록은 회고록이다. 여기에서 남북미 관계 조정을 새롭게 의미하는 건 아닌데 아무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 관계는 상식과 원칙 있는 관계, 그거를 강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비핵화, 재래식 긴장완화를 추진하는데 과거 2년 반 동안은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를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같고, 미북 관계 조정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도 우리 보수도 조금 더 유연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뭐냐? 대화 반대 세력이라고 자꾸 비춰지잖아요. 사실은 아닌데. 그렇잖아요. 올바른 대화가 가도록 해야 되는 거고, 그 올바른 대화를 북한이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압박을 시도하면서 북한을 설득하는 과정이었는데, 그것이 지금 집권층에 의해서 왜곡돼서 보수는 대화를 반대하는 대결 세력 이렇게 굳어져 버렸어요. 하도 홍보를 잘하니까 일반 국민들 머릿속에 굳어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 대화에 있어서나 북미 대화, 미국 대화에 있어서 우리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줘야 된다는 거죠. 다만 그 방향성이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 긴장 완화, 그거를 입에 달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회 협상을 하면은요 하나만 얘기하면 돼요. 이게 여러 가지를 복잡하게 얘기하면은 국민들도 모르잖아요. 사실 전문가들도 헷갈리는 분들 많아요. 그럼 뭐를 얘기하냐? 비핵화 최종 상태에 합의해라 이야기를 갖다가 하면은 지금의 북한은 절대 안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또 많은 분들이 야, 비핵화 최종 상태가 뭐야? 북한이 그걸 한 번이라도 합의해 준 적이 있냐?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2005년 9.19 공동 성명에 나와 있는 1조가 비핵화의 최종 상태입니다. 북한의 일부. 왜 북한이 9월 19일을 남북 정상회담을 했는지 저는 그것이 2005년 9.19 공동 성명에 있다고 봐요. 현재 핵을 보유했다고 주장하는, 핵 보유국이라고 주장하는 북한에게 있어서는 9.19 공동 성명 1조가 치명적이에요. 왜?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가로 열고 비핵 국가로서 NPT와 IAEA에 복귀한다 되어 있어요. 이거는 북한이 핵을 가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비핵화의 최종 상태고, 이 최종 상태를 지난 2년 만에 한 번도 언급을 안 해요. 북한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북한이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이야기를 하면 일반 국민들의 상식선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정부가 사실은 약간 국민을 기망해 왔다고 생각해요. 근데도 그게 통하는 거는 이게 비핵화인 줄 아니까. 근데 북한이 생각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주한미군이 철수된 상황까지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가 비핵화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논쟁을 붙으면 개념이 혼란스러워요. 따라서 항상 말씀하실 때 9.19 공동성명 2005년을 말씀하시고 그것만 받아들이면 진정성 있는 거 믿겠다 해도 절대 북한이 안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있고, 포괄적 비핵화 해법은 요거는 제가 왜 적었냐면요, 남북관계 조정 방향 관련해서 보수도 대안이 필요해요. 대안이. 정부 욕만 하는데 그럼 미래통합당의 국회 해법은 뭐냐?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없었다는 거죠. 그거를 저는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고, 어느 유력 정치인이든 대선 후보든 아니면 당의 공식 입장이든 이런 거를 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놓고 국민한테 이야기할 때 우리가 대책 있는 수권정당이라고 얘기하지, 볼튼 책 들면서 문재인 잘못했다고만 얘기하면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적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미동맹의 안정적 관리와 관련해서 한미동맹 중요하다 말만 하는 건 이제 더 이상 안 통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제 앞서서 이야기하라는 건데, 지금 북한이 요구하는 게 이제 7월 달부터는 연합군사훈련으로 넘어갈 거예요. 8월 달에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북한은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할 것이다. 연합군사훈련 중단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분명히 따라갈 것이다. 거기에 볼튼 책도 나와 있는 것처럼 미국에게 토스할 건데, 지금 미국도 지금 상황에서 무리하게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북한이 도발하면 트럼프가 때리면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일단 사고 안 치는 게 최고의 선택이거든요. 그러면은 굳이 자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우려를 제기하시고, 이거를 뭐하고 연결해야 되냐면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하고 연결시켜서 말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번 8월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전시작전권 통제에 FOC니까 Full Operation Capability니까 완전 운영 능력 평가하고 연계돼 있어요. 그럼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훈련은 훈련대도 안 하고 FOC는 하면서 전작권은 임기 내에 추진하려고 해요. 서로 모순되잖아요.
그 모순됨을 미리 지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훈련이 안 되면 전자파는 임기 내에 무리하게 추진하지 마라, 이렇게 가셔야죠. 아무튼 그런 방식에 있어서 앞날을 먼저 이야기하시는 정당이 됐으면 하는, 그런 정치인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제가 조금 길게 했는데 결론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북핵 정책은 실패로 기울될 가능성이 크다. 볼튼 책에 나와 있는 것도 그래요. 근데 우리는 다른 대안을 제대로 논의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을 갖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자. 그게 제 결론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